혹시 제 말이 들리시오? 수줍어서 대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양반과 교수라 조신한 줄만 알았습니다. 안동의 권세가, 서판관 댁의 외동딸 유나, 보름달 같은 얼굴에 백꽃 같은 피부, 거기다 엄청난 혼수까지. 기울어가던 한 종가에 이 혼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14살 어린 신랑이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앞에 앉았을 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신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한 순간 신부의 눈에선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옵니다. 저는 듣지 못하옵니다. 전석직이 집안이 숨겨온 이 잔인한 비밀. 이들의 기막힌 인연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 이 고을에는 오랜 세월 이름을 지켜온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성서씨 종가. 높은 기와지붕이 이어지고 넓은 마당과 사랑채, 안채가 질서 있게 놓인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다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서판관, 이 집의 주인이자 한때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던 인물. 그는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한 뒤에도 그 이름만으로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천석지기 논밭, 끝이 보이지 않는 곡식 창고. 사람들은 그를 이 고을의 반쯤 되는 왕이라 하여 안동의 반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서유나. 그녀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보름달처럼 맑은 얼굴, 흰 백꽃잎처럼 고운 피부, 그리고 말수가 적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눈빛.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느 종가로 시집을 가든 그 집을 빛낼 아이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이어지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 그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를 때, 유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이름을 불러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얌전한 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함은 조금씩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불러도, 문을 세게 닫아도, 쇠솥을 떨어뜨려도 유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천둥이 집을 뒤흔들듯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귀를 막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유나는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조용한 방 안. 의원은 유나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흔들고 작은 소리를 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끝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진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 서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밤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단단한 가장이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선시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업보라 했고 전생의 죄라 했으며 심지어는 귀신이 씌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반가 교수에게 있어서는 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혼인은 집안의 명예와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유나의 혼사는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판관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로 유나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문 밖의 세상이 아니라 집안 깊숙한 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방 안에 머물렀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술을 잇는 법, 손짓으로 뜻을 전하는 법, 글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법. 유나는 그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눈은 누구보다 예리했고 손끝은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유나는 어머니의 입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이 되었을 때는 책을 읽고 시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반에 칠 솜씨는 고을에서 소문이 났고 살림 또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말수가 적고 얌전한 교수라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나는 2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기준으로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였습니다. 서판관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 집에나 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 집, 눈치 빠른 사람이 없는 집, 그리고 재력으로 상황을 덮을 수 있는 집. 그 선택은 결국 한 소년의 인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안동 땅, 서판관의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곳, 진성이 씨 종가. 한때는 명문가였지만 이제는 기울어가는 집안. 그리고 그 집에는 14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현, 아직 혼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홀례는 봄 3월 보름에 치어졌습니다. 장소는 친부의 집, 안동서 씨 종가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넓은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걸리고 기와 지붕 아래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날, 종가의 체면을 걸고 치어지는 홀례답게 그 규모는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혼수였습니다. 비단 수십 필, 놋그릇 한 짐, 은자 자루들, 그리고 전담 문서까지 그 양이 지나칠 만큼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딸 하나 보내는데 이 정도라니 무언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말들은 결국 재물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참봉의 집은 이미 그 대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기와가 올라가고 비어있던 곳간이 채워지고 사라졌던 기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종가에 다시 봄이 왔다. 그리고 홀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옷,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에게 이 모든 것은 너무 낯설고 너무 빠른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채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부가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 족도리 아래로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당으로 들어서는 여인.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단정했습니다. 이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고우시다. 그 한마디는 소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홀례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나누고 어른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법도에 맞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신부에게 술잔을 들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수모가 살짝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신부의 손이 조금 늦게 움직였습니다.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의미를 깊이 따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은 신부의 집, 안채 깊숙한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방, 그리고 낯선 밤. 이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망설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신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이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으니.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소.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수줍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현이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한 잔 드시구려. 그는 술잔을 신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타는 소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드시라 하였소.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들리시오? 그 순간 신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숨이 멈췄습니다. 신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옵니다. 조금 어눌한 발음, 조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말. 저는 듣지 못하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촛불도, 숨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고요함. 이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듣지 못한다 하였소.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혼수가 많았는지, 왜 혼사가 늦어졌는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현은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14살 소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분노.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다시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춤조차 조심스러운 모습. 그녀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현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현은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으로 가 이불을 펴고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시오. 그 말은 유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등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다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같은 방 안에서 서로 다른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이현은 사흘을 신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침묵, 서로를 바라보는 어색함,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그 한마디, 듣지 못하옵니다. 그 말은 그 사흘 내내 이현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 집 안에는 아직 밤의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 그리고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듣지 못하옵니다. 그 말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걸음도 빨랐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자신은 평생 이 밤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참봉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곧장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그 짧은 말 안에는 이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참봉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가 이미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사옵니까?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새소리조차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참봉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모르셨사옵니까? 이 참봉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 서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피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참봉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이현의 입에서 결국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팔아넘기신 겁니까? 그 한마디, 그 안에는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참봉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짧고 무거운 소리, 이현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참봉의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을 살리기 위해 그리한 것이다.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무너져가는 종가, 사라져가는 전답, 그 모든 것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말. 하지만 이현에게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 짧은 말.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신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량채에서 따로 잠을 잤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유나가 차린 밥상은 그대로 식어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같은 자리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가 먹지 않아도 손도 대지 않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이현에게는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집 안에도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고 시어머니의 눈빛도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시어머니의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왔던 비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혼례는 끝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선택했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그 선택의 대가는 오롯이 이현 그리고 유나 두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현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떠나기로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이현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살인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마루 위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이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소리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현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여인. 유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소리조차 세상에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현이 떠난 뒤 이 집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밝아지는 느낌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나, 귀가 들리지 않는 며느리.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아이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수가 많았던 게야 속인 것이지 종가를 망치려는 것 아니냐. 그 말들은 직접 들리지 않아도 표정과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유나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서 끝까지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녀의 배 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다. 남편이 없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 글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조용히 일어나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채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밥은 늘 차려졌고 그대로 식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같은 자리에 같은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국을 한 숟갈 떠먹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국이냐 물이냐. 그 말은 유나에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과 눈빛으로 자신이 꾸중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하겠사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 그녀의 울음은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겨울, 이 집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참봉이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몸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채로 들어가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곁에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기침 소리도 신음 소리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목에 가느다란 실을 묶고 그 끝을 자신의 손목에 연결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그녀는
그 실 하나에 의지해 잠을 잤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참봉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귀머거리였구나.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후회. 그 말은 그 모든 날들을 향한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유나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손.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유나는 그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 서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월 대보름. 유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떨리는 숨과 작은 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고마워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옷에 실을 묶고 그 끝을 자신의 손목에 연결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소리가 들리니?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들리는구나. 그 말에는 세상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2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전라도 나주의 한 주막에서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주막의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한때 그는 다른 삶을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서서 한 여인을 만나 새로운 살림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기댈 곳도. 그렇게 이현은 빈털터리가 된 채 길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라도 나주 땅에 흘러들어와 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주막의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짧은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종가의 도련님으로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이 생활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종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여인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의 신방,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던 얼굴, 그리고 그 한마디, 저는 듣지 못하옵니다.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급히 금고가 있는 방 쪽으로 갔습니다. 방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벌어들인 돈은 물론 며칠 동안 모아두었던 은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현이 급하게 주인을 부르자 달려온 주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로 이번 달을 버텨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 순간 이현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것은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밥상을 차리던 모습. 말없이 기다리던 눈빛. 이현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날 밤 주막 손님으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현은 그에게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어찌 이곳에 있소? 이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대답할 필요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 노인의 눈빛이 그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속아서요.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에 속았소? 이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혼인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한쪽 눈이 없소. 이현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사고로 잃었지.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소.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떠나지 않았소. 이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한쪽 눈이면 어떠냐고 하더군. 남은 한쪽으로 나를 보면 된다고.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현의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요. 속인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는 지금 그 잘못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이오?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이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던 순간, 마루 위에 서 있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던 눈. 그 눈빛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막에 고향 사람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말. 도련님, 아드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이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들, 자신의 아이,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것. 그 여인, 이현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결정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망쳐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여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현은 결국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도망치던 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던 눈, 그리고 그 순간에도
붙잡지 못했던 자신. 이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것은 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이현은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하지만 마음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모습 그대로 이현은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마당. 하지만 그 문 하나를 여는 일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유나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도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 이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유나의 품 안. 작고 조용히 숨 쉬는 아이.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현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마침내 유나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그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현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내어주었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돌아와야 했던 이유를. 이현은 아이를 아는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소. 그 말은 유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습니다. 그 눈을 보고, 그 떨림을 보고, 그 마음을 느끼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참봉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릎 꿇은 모습,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그 아이까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시어머니 또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 짧았지만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에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집.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서로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의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제가 직접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대본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럼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